자, 오늘은 이제 14강 부동산 가격 상승.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이렇게 뭐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순간에 패닉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는 또 맞는 내용이에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경기 악화와 경제적인 대공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바라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자체가 이제 현금적인 부분들보다는 재산적인, 즉 이 자산 가치를 좀 이룰 수 있는 현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수요선인데요. 수요는 거의 일정하게 매년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이제 대규모 뉴타운 사업들이 지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대규모 공급량들이 많이 풀렸던 시기들이 이런 시기들인데요. 이런 시기들은 계속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라갔었던 내용들이 좀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점 수요가 줄고 있어요. 점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몇 년에 걸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들을 막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공급량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공급량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도 굉장히 또 안 맞는 그런 이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 가치를 형성하는 특히나 이런 주택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대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통화량이에요. 제가 늘 통화량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통화량이 대폭으로 많이 풀릴 수 있으니 자산을 먼저 형성할 수 있는 자산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먼저 좀 선점을 하셔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매년 평균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했지만 6.5% 정도 가량 통화량이 풀렸던 거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19.4%, 약 3배 정도 가량의 통화량이 풀렸고요. 미국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배 이상이 넘는 통화량이 풀렸고요. 그리고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2.5배 정도 되는 규모로 통화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통화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가 인상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를 통해서 자본 가치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추려봤는데 대공황 막아라, 미국 제로금리 제로금리 그리고 달러 무제한 공급 이렇게 하는 내용들 보신다면은 미국 또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이 통화량, M2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를 또 반증한 자료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런 식으로 2020년도에 보여줬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자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특히나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가격대들이 대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로 들자면 2010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인구 이동에 대한 표인데요. 인구 이동표 과거에는 그렇게 수도권 외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 내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진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수도권 외보다 수도권 내로 전입을 하고 있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수도권 내가 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임대 가격과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고 임대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매매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두신다면은
대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구나. 자, 그런 내용들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꾸준하게 지금 하향색을 이뤄내고 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현금은 많이 있는데 물건이 없는 내용들을 항상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현물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이동, 어디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으로 밀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지방에서는 많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특히나 이 수도권 쪽으로 많이들 전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나 이 일자리 인구들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규제로 인한 조세 전가. 규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들을 바로 임대인한테, 특히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담고 있고요. 임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같이 동반 상승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투자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요. 임대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임대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또한 없기 때문에 임대가도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까지 같이 부추기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은 이런 이유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올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